용산 참사의 재현? 경찰의 물리력, 이제는 내란의 병기가 됐다. 지난 몇 달간 서울 도심과 각 지방에서 벌어진 집회와 시위 현장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극한의 긴장감과 충격적인 폭력 사태로 얼룩졌다. 지금껏 평화로운 시위의 이미지를 깨뜨린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경찰의 물리력이 단순히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넘어 내란의 병기로 변질되고 있다는 강력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어느 날 6차선 도로가 갑자기 버스 차벽으로 가로막히고 시민들의 통로마저 경찰의 거친 몸짓으로 차단되는 현장이 있었다. 현장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트랙터가 자신의 현장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했지만 경찰은 이미 폭력과 욕설로 무장한 채 시민들의 항의와 저항을 강경하게 진압하고 있었다. 생생한 목소리와 함께 끼면 나와 엑스발이라는 거친 외침이 공기를 가르며 퍼졌고 그 순간 경찰의 냉혹한 태도와 폭력적인 대응이 시각적으로 크게 각인되었다. 이날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트랙터 한 대가 겨우 광화문에 진입하는 동안 경찰은 그 트랙터를 마치 범죄 수단처럼 훔쳐 달아나려는 듯한 기세로 몰아붙였다. 평범한 농민들의 시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법적 근거 없이 도로를 차단하며 사람들을 방패로 삼고 목을 조르며 폭력적인 진압을 가했다.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바닥에 넘어진 채 비명을 지르는 참극이 벌어졌고 피해자 중 한 명은 장기의 교통사고에 가까운 부상을 입어 충격을 더했다. 현장의 영상과 증언에 따르면 경찰은 단순히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권력 행사 원칙을 완전히 외면한 채 오히려 과도한 힘을 남용하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었다. 이미 수년 전 용산 참사에서 철거민들과 시민들이 경찰의 무리한 진압에 의해 목숨을 잃었던 슬픈 역사가 다시 반복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의 이번 행동은 단순한 집회 진압을 넘어 정부가 매년 약 13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강화한 공권력이 실질적으로 권력자들의 안위와 자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논리적 분석을 낳는다. 또한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에 명시된 비례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 목격된 고공농성자에 대한 위협적인 CCTV 조작, 소지품을 거칠게 확인하는 등의 행위는 명백히 불필요한 괴롭힘과 사생활 침해로 이어졌으며 경찰 자체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 국민의 안전보다는 권력의 종속적 역할에 충실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집회 현장에서 체포된 시위 참가자들이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은 모습은 단순한 안전 확보를 넘어선 무차별적인 폭력의 증거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역할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시위 현장에서 집회 참여자들이 농민과 시민의 정당한 항의로 모인 자리에 경찰은 오히려 민주노총, 단결투쟁이라는 단어가 새겨진 조끼를 입은 채 과격 훈련을 벌이며 자기 자신들이 내란의 병기처럼 기능해야 한다는 강령을 암시한 듯한 행동을 보였다. 이러한 모습은 권력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을 범죄 집단처럼 전제하고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법의 테두리를 적용하려는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극우 세력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반면 노동자와 시민에겐 무자비하게 대응하는 이중 기준을 드러내고 있다.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집회 현장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국회의원을 향해 계란을 던지는 행위가 비교적 가볍게 다뤄지는 반면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부당한 경찰의 폭력에 항의할 때는 강경 진압이 일상처럼 펼쳐지고 있는 현실은 경찰이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넘어 권력 유지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도구로 전락했음을 시사한다. 현장에서 목격된 바로는 경찰은 집회 참관을 명목으로 한 다수의 단체에 대해 형식적인 법 집행 이상의 폭력적 진압을 가하며 그들의 육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폭행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된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불신,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치명적 위협으로 연결된다. 실제로 2차 남태령 현장에서 경찰과 극우 세력 간의 돈거래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경찰 내부의 부패와 권력 유착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경찰이 단순히 명령에 따른 집회 진압을 넘어 권력자들의 이익 보호에만 집중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모습은 앞으로 다가올 내란과 같은 극단적 사태를 예고하는 듯하다.
만약 경찰의 무차별 폭력과 물리력 남용이 계속된다면 언제든지 내란이나 쿠데타와 같은 사태가 재현될 수 있으며 그때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 내부의 민주화와 개혁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경찰 수장뿐 아니라 이번 탄압에 직접 가담한 경찰관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징계, 그리고 형사 조치와 파면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경찰은 계속해서 권력의 전령사가 되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도구로 전락할 뿐이다. 정부와 국민은 이제 경찰의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공권력 남용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과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해야 할 때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권력의 충돌과 분열로 인해 깊은 위기에 처해 있다. 경찰의 무자비한 물리력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순간 과거 용산 참사의 비극이 재현될 가능성은 결코 멀지 않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눈앞의 충격적인 현실을 직시하고 경찰 개혁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경찰의 물리력이 내란의 병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경각심과 행동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혁신과 변화만이 우리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서울에서 벌어진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사용에 관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국제 언론은 극도로 경악하며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해외 주요 언론 매체들은 이번 사건을 현대판 내란이라는 비유와 함께 경찰이 민주주의 수호자에서 오히려 권력 보호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영국의 한 저명한 신문은 한국 경찰의 잔혹한 진압 방식은 단순한 시위 대응을 넘어 시민의 기본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라며 과거 용산 참사의 비극을 다시 연상시키는 이 사건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한 뉴스 채널도 민주주의 국가라 불리는 한국에서 경찰이 이런 폭력적 진압을 감행했다는 사실은 전 세계에 경종을 울리는 일이라며 이러한 행위가 반복된다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기틀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유럽계 국제 언론은 권력자들의 이익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시민들을 제압하는 현 장면은 단순한 치안 유지가 아니라 체제 전반에 걸친 위선과 부패의 표출이라고 평했다. 프랑스의 한 언론은 경찰 조직 내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존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과 불안감은 가시적인 폭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시민사회의 단합과 국제사회의 압력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주요 언론은 이번 사건을 두고 한국 정부와 경찰 당국이 제대로 된 내부 감사와 개혁을 단행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공권력 남용은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본 사건이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처럼 전 세계의 언론은 한국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과 권력자 보호 우선주의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자긍심과 시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근본적인 변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제 언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 내부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신뢰도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권력 남용에 대한 강경 대응과 함께 경찰 내부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증폭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세계의 이목이 한국 경찰의 향후 행보와 이에 따른 정부의 태세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실질적인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날로 강해지고 있다.